신규생이잖아. 쌤이 결석생 때문도 영상은 찍지만 항상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거든? 그러니까 뭐 약간 수업 시간에는 좀 이해가 갔지만 사실 집에 가서 보니까 뭔 말인지 몰랐다는 등 또는 뭐 너무 뭐 갑자기 그 순간 피곤해서 뭐 졸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면 유튜브 링크니까 그냥 계속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혹시 뭐 볼 수 있으면 봐 알겠지? 얼굴은 안 나와. 그러니까 편하게 봐도 돼. 됐죠? 네. 야 벌써 구독자가 늘었어. 오늘은 댓글에 외국인 댓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진출. 나 인스타 팔로워도 많이 늘었어. 그래요? 어. 고양이 오르시지 않나요? 고양이 사진 올려. 인스타 알려주세요. 어? 인스타 알려주세요.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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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태 90 이거야. 막탈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네. 볼 거는 별로 없어요. 네. 됐지? 야, 이거 봐. 야, 이따가 해. 지금 이거 중요해. 자, 그래서 변화라는 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인데 각각의 생명체는 당연히 뭐하면 뭐할수록 그렇지 나이가 들면서 변하기는 하지만 사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다? 자, occur도 무슨 뜻이다? 발생하다라는 동사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안 돼요? 이렇게 BPP 수동태 안 되고요. 그렇지? 네, 자동사 수동태 안 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사람이건 뭐 동물이건 생명체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당연히 변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의 형태는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갈 때까지라는 거죠. 즉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다? individual 즉 개인보다는 뭐다? 그렇지 세대에서 세대니까 결국 어떤 그룹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룹핑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됐죠? 네. 즉 자, 자연은 당연히 뭐하지는 않아? 그렇지. 미리 계획하거나 디자인하지는 않겠죠. 어떤 특정한 종류의 변화를 대신에 자연 과정의 변화라는 건 필수적으로 뭐일 수밖에 없다. 키워드 나왔네요. 랜덤. 그쵸? 네. 근데 자, 잘 들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분명 필수적으로 랜덤이라고 했지만 저 랜덤이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찐 랜덤은 아니야. 랜덤으로 만드는 것 자체의 랜덤도 하나의 픽스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막 무작위로 막 흩트는 것 같지만 무작위도 하나의 순서라는 거. 그래서 이따 좀 나옵니다. 다시 말해 complicated 복잡한 과정이 서로 세대별로 뭐다 두 명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베이비의 독특한 유전성을 생산해내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뭐도 만들어 새로운 결과물도 만들게 됩니다. 되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요 랜덤이랑 일단 관련성 있는 거예요. 즉 A와 B가 서로 러브러브를 해서 C를 낳았다고 쳤을 때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A와 B의 특징을 모두가 얘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얘는 사실상 A, B, C가 돼야 정상이기는 한데 여러분들 뭐 과학 시간에도 배웠듯이 자 랜덤으로 유전자를 몰빵하기 때문에 모두가 A, B, C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뭐다? A, C일 수도 있고 B, C일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됐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however 나왔다. 당연히 뭐겠어? 주제문이죠. 그치? 됐지? 알겠지?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뭐 랜덤이니까 그냥 뭐 무작위로 막 섞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 어떤 강력한 힘이
오히려 이 랜덤을 뭐한다? 컨트롤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강력한 힘이라는 게 이제 뒤쪽에 설명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가지 변화들은 사라지고 반면에 몇 가지 변화들은 이제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치? 이러한 자연 선택의 과정 속에서 결국 어떤 건 사라지고 어떤 건 계속 생겨나는 과정을 뭐한다? 세대에서 세대에 이르기까지 반복됩니다. 자, 이 위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의문 형용사이기 때문에 뭘로 바꿔 쓸 수 없다? what이나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됐죠? 자, 고의문법입니다. 고2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여러분들 보통 고1까지는 관계대명사 보통 알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계대명사 위치나 관계대명사 what은 당연히 옆에 무슨 문장 나온다고 배웠죠? 그렇지, 불완전한 문장 나온다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맞지? 네. 그런데 지금 이 위치를 보면 옆에 trait가 누구야? 주어고 그 다음에 will disappear인데 disappear은 대표적인 자동사기 때문에 이 문장은 우리가 무슨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법 문제로 나왔을 때 분명히 위치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그렇게 많이 배웠어. 근데 여기가 당연히 완전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봐봐. 어떤 차이점이 있어 얘들아? 분명히 똑같은 스펠링의 WHICH인데 옆에 완전한 문장 나왔어. 근데 얘는 맞대. 그럼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와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 선행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앞쪽에 누가 있었다면 선행사가 있었다면 100% 불완전해야 돼. 이건 무조건.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100% 불완전해야 돼. 무조건. 하지만 지금 여기처럼 위치 앞에가 뭐라면 그렇지 선행사가 아니라 동사라면 얘는 무슨 문장이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객관식 밑줄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위치를 뭐라고 할까? 조금 전문용어로. 아까 관계 형용사라고 했잖아.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한정사라고도 부릅니다. 알겠니? 이해되시니? 그럼 한정사라는 건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죠? 뭐 정관사, 더라든지 이런 게 한정사잖아. 이미 위치 자체가 한정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옆에 완전한 문장이 올 수는 있지만 절대로 뭐는 못 붙는다. 그렇지. 정관사 더는 절대로 못 붙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 완벽하게 딱 정리하는 거죠. 내가 얘기했잖아. 문법은 막 구구절절 배울 바야 어차피 기억도 안 남아. 그치? 이렇게 마치 수학 공식처럼 딱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그치? 선행사 옆에 위치나 완 나오면 무조건 불완전해야 돼. 근데 옆에 완전한 문장 나온다? 틀렸구나 라고 하면 되고 동사 옆에 위치는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는데 더는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더 쓰면 틀렸다고 해주면 되고. 알겠습니까? 됐죠? 자, 알겠지? 네. 자, 그 다음 쌤 그러면 이게 관계 형용사에서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정작 여기는 또 주어가 빠졌는데요. 여기는 왜 주어가 빠졌을까? 주어가 똑같으니까 뭐 때문에? and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물론 써도 돼요. 그치? 그래서 will continue도 되지만 trait will continue도 돼. 됐니? 그러면 당연히 얘는 선행사가 없으니까 해석을 어떻게 한다? 어떤 이라고 해석을 하겠죠. 그치?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해석하면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은 어떤 특징이 사라져야 되고 어떤 특징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한다. 알겠습니까? 결국 누가 사라지고 누가 존재하는지는 누가 결정한다? 자연이 결정한다. 알겠지? 자연맘이다. 네. 됐죠? 자, 그래서 상상을 해보자. 어떤 아기가 뭐가 없이 태어났다? 네, 귀가 없이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치? 또 어떤 아이는 한쪽 다리보다 다른 다리가 더 길게 태어났을 때,
자, 부정대명사도 문법 문제로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죠. 자, 어너덜로 쓰면 왜 안 됩니까? 해석은 되잖아. 한 다리가 또 다른 다리보다 더 길어. 그치? 어너더 쓰면 왜 안 돼? 영어 말해봐. 여기 어너더 쓰면 왜 안 돼? 언어들은 또 다른. 그러니까 또 다른 아니 이 다리 말고 또 다른 다리 되잖아. 네. 그치? 왜 안 돼? 그럼 디아들 다음에 언어. 정확히 아세요. 이거 많이 설명했어. 어너더는 몇 개부터 쓰는 거야? 그렇지. 3개 이상일 때부터 쓰는 거야. 알겠니? 그럼 여기를 만약에 어너더로 쓴다면 어떤 문맥이 된다? 사람 다리가 몇 개? 3개라는 얘기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알겠지? 사람 다리는 일반적으로 2개지. 그치? 네. 됐죠? 그래서 여기 어너더 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귀가 평균적으로 다른 귀보다 뭐한다? 세 번째 귀가 아니라 세 번째 아기는 평균 눈보다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게끔 태어났다라고 쳐볼게. 됐지? 알겠지? 그럼 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과 세컨드는 같은 개념이고 벌써 서드가 다른 개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해? 열성 유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걸 우성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그래서 자, 아까 예시를 들었던 귀가 없거나 다리가 한쪽보다 다른 한쪽이 짝짝이인 아이들은 당연히 불편함을 갖게 될 것이야. 그렇다면 자연은 이러한 형태를 보고 인간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겠구나 라고 해서 뭐를 하는 거야? 다음 세대에 이러한 유전이 전달되지 않도록 뭐한다? 얘네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자연 선택이 이걸 보존해 주지 않습니다. 됐니? 반대로 자, 아까 서드죠? 세 번째 아기, 남들보다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는 누구에 의해서? 자연에 의해서 선택될 수 있겠지. 뭐하도록? 남도록. 왜냐면 아기가 눈이 더 좋으면 자라면 자랄수록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볼 수 있을 거야. 그건 다시 말해 뭐를 할 수 있다? 잘 볼 수 있으니까 음식도 더 잘 찾게 되고 위험도 더 잘 감지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아시겠죠? 네. 되셨죠? 자, 그래서 7번 요지. 그러므로 더 좋은 시야를 가지는 아기들이 유전에 남아 있다면 또 얘도 뭐를 할 거야? 또 뭔가 러브러브해서 또 아기를 낳겠지, 그치? 그럼 그 아기는 또 어떤 걸 물려받아? 잘 볼 수 있는 이거를 또 물려받게 되지. 그러면 또 이 아기가 또 러브러브해서 또 아기를 낳게 된다면 결국 다시 말해 more and more people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언제 미래 세대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장점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네. 그러면 이거의 요지가 뭐라고? 자연 선택에 있어서 뭔가 불편함을 주는 네거티브한 열성 유전자는 다 사라지게 만들고 우성 유전자는 유지하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뭐다? 그렇지. 귀가 한쪽이 없는 아이들이 많이 나올 확률이 있다 없다? 그건 없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더 좀 시력이 더 좋은 아이들이 나올 확률은 더욱더 많아진다는 거죠. 알겠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계속 대물림되기 때문에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다? Future generation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우성보다 열성이 많아, 열성보다 우성이 많아. 열성보다 우성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치? 이해되시죠? 네, 우성 유전자는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고 열성은 중간중간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 그냥 봐. A, B, C, D가 있다고 치자고. 그치? A가 4가지의 네거티브한 걸 갖고 왔어. 그치? 그러니까 자연이 얘를 빼.
얘도 빼. 그래서 얘가 아기를 낳아. 그러면 얘는 이제 2개만 가지고 태어나겠지? 그치? 근데 또 자연이 얘를 뺐다고 쳐. 그러면 이 아기는 몇 개만 가지고 태어나? 이제 네거티브한 유전자는 하나만 가지고 태어나겠지. 그치? 근데 이게 이제 또 자연이 또 얘를 디서피어를 해줘. 그러면 궁극적으로 얘는 모든 게 다 뭐다? 그렇지. 우등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뭐일 확률이 더 높아져? 우등일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뭐 이론상으로는 그래. 그렇죠? 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끝. 질문.